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머릿속에서 이완용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선 중기에도 이완용급 매국노가 있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영의정인 김유가 청군에서 통역을 하는 한 남자에게 이보시오 정대인, 그대도 본디 조선 사람이라 들었소. 어찌 그런 말을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있단 말이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이보시오 영상, 나는 부모가 노비라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소.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여 다시는 나를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라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죠. 영의정은 노비에게 대인이라고 높여 부르고 노비는 영의정에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영의정 김유에게 호통을 친 노비는 바로 정명수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원래 조선 사람인데다가 노비 신분이었는데 청나라에서 관직에 오른 뒤 병자호란 때 청나라 장수들과 함께 조선을 침략한 인물인데요. 오늘은 조선 중기 최악의 매국노 정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평안도 은산 출신으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1618년 명나라가 요동을 침범한 후금군을 토벌할 때 조선의 원군을 요청하자 조선에서는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13,000명의 병력을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정명수도 병졸이 되어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르우 전투에서 명나라와 조선군은 후금군의 개박살이 나버렸고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을 해버렸죠. 이때 정명수도 후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후금은 조선의 포로들을 모두 석방했지만 어차피 다시 조선에 돌아가봤자 다시 노비가 되어 사람 취급 못 받을 것이라는 걸 잘 알았던 정명수는 그대로 후금에 살면서 여진족 말을 배우고 자신의 이름을 만주식 이름인 굴마운으로 바꾸기까지 했죠. 또한 정명수는 과거 자신을 죽도록 핍박해온 조선을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내부 사정을 자세히 밀고해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신임을 바탕으로 정명수는 인조 11년인 1633년에 청나라의 사신이 되어 조선에 오게 되는데 그때 그는 황해도 평산관하로 달려가 평산영감 홍집을 욕보이고 평산연을 약탈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정명수가 은산노비 시절 자신을 곤장 때린 홍집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었죠. 이후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는 용골대를 비롯한 여러 청나라 장수들의 역관 노릇을 하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병자호란은 조선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소현세자가 청으로 끌려갈 때 신하들이 길가에 나와 통곡하면서 세자가 탄 말에 제갈을 잡고 당기며 울부짖자 소현세자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고 하죠. 이때 정명수는 채찍을 휘두르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소현세자를 재촉하자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해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명수는 이후 조선 여자 속환금 명목으로 소현세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조선은 도르곤의 신복이던 용골대와 마부대가 전담하고 있었는데 정명수는 청나라 실세인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선 조정에 온갖 압박을 가했는데요. 1639년에 조선 조정에서는 정명수를 종이품 동지중 주부사에 임명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연려실 기술에 두 나라의 사정은 그가 조종하는 대로 되었다. 정명수는 왕을 업신여겼지만 대신들은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오직 돈으로 그를 달래려 애쓸 뿐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인조를 만주로 데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엄청난 뇌물을 받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선에 있으면서 한 행패는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자기가 총애하던 기생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병조자랑 변호기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까지 했고 조선의 인사에도 간섭해 청나라로 가는 사신이나 세자 교육기관인 시강원의 관리들 그리고 평안감사나 은산부사, 강산현령 등도 정명수의 요구로 갈아치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높은 관직을 주도록 요구했는데 아내의 친족이던 정주의 관노 봉영훈을 정주 군수로 임명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죠. 다만 봉영훈은 자신은 천한 노비라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제인 임복창은 군역을 면제시켜 주었고 1644년 정명수가 칙사로 조선을 찾았을 때는 평안도 숙천관비가 자신의 조카라며 일을 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다른 조카 이용련을 문화연령을 시켜줘서 고맙지만 나의 부모의 묘가 있는 영유현감으로 옮겨달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의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용련은 평안도 순천군수가 되었고 풍계는 당상 통정대부로까지 승급되었죠. 그렇게 노비 출신인 그는 1648년에 영중추구사라는 벼슬을 얻기에 이르렀는데 영중추구사는 정일품으로 정승과 같은 풍계였으며 가장 높은 벼슬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영중추구사는 왕실의 인척에게 주어지던 명예직인데 노비 출신인 정명수가 이 벼슬을 제수받은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했죠. 거기다가 정명수의 조카 장계호는 종사품무관, 강원도 방산만호에 임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명수는 조선 여기저기에 스파이도 많이 심어놓았는데요. 평안도의 수령은 대부분 정명수의 요구로 임명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정보는 모두 그가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의정 김유는 국가의 안위가 모두 이 사람 희로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횡포를 다 부리다 정명수는 청나라로 돌아갔지만 조선에 대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죠.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탄핵을 받아 위기에 처한 김자점이 정명수에게 연락해 조선이 지금 북벌을 준비하고 있고 인조의 릉인 장릉의 지문에 청나라 연호를 새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정명수는 즉시 청나라 조정에 보고했고 그렇게 10여 차례에 달하는 청나라 조사단이 조선으로 파견되어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정명수의 만행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인들은 그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심지어 여러 조선인들이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죠. 당시 심양시 강원에서 일하던 강효원과 정래경 등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따라 심양에 와 있던 여러 조선 관리들과 모의하고 나서 청나라 형부에 정명수는 부패한 행위를 저지르고 조선에서 보내온 곡물까지 횡령했다며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명수는 이 소식을 듣고 고발 문서를 빼돌려 태워버렸고 심양에 있던 재상박노를 협박하여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죠. 결국 이 일을 주도한 강효원과 정래경은 무고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훗날 영조는 이들에게 벼슬을 추중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1640년 마부대, 1648년 용골대, 1650년 도르곤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도르곤의 섭정이 끝나자 순치제는 도르곤과 관련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죠. 정명수는 도르곤, 마부대, 용골대의 죽음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정치 세력이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마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정래경과 강효원이 고발한 사건도 있었던 덕에 청나라 조정은 정명수를 불신하고 있었던 데다가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하자 더 이상 조선의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외교보다 이제는 좀 우호적으로 대국으로서 관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인데 그가 조선에서 부린 행패와 약탈 그리고 여러 횡령 행위들로 인해 조선과의 사이에서 트러블을 계속 일으키던 정명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청나라는 그를 실각시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명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 그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 다시 노비가 되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효종은 정명수는 특히 간사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데 죽지 않았다면 꺼진 불이 다시 붙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명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효종이 이런 말을 했을 만큼 조선 조정에서는 그를 엄청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명수가 청나라에서 모든 권력을 잃자 조선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친족들을 철저히 파멸시키는데요. 정명수의 요구로 면천되었던 노비들은 다시 노비로 되돌려버렸고 벼슬을 지냈던 사람들은 대개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좀 악행이 심했던 자는 처형당하기까지 했죠. 권불 10년, 화무 11홍 등 권력에 대한 고사성어는 많기도 한데 권력을 너무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파멸을 맞게 되는 것 같네요. 당시 조선에서 현재로 치면 이완용급이었던 조선인 모두가 증오한 최악의 역적, 매국노의 상징, 정명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